2003년 서울 인근 구도심 수산시장.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새벽 4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아직 CCTV도 드물고 상인들이 유선전화와 삐삐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조폭들이 공공연히 시장에 드나들며 상납금을 요구하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였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하영 씨는 29의 나이로 벌써 이 시장에서 10년 가까이 생선 장사를 해온 베테랑 상인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옥순 씨가 혼자 키워낸 딸로 손님들과의 가격 협상이나 생선 손질 솜씨만큼은 시장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영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등어와 갈치를 손질하며 단골 아주머니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YK 이후 유행가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시장 한편에서는 트럭 한 대가 CD를 팔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야채 특유의 향이 섞인 시장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단골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영 씨의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쯤 평화로운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시장 입구로 검은색 승용차 2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상인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 8명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양도식 씨라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시장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상인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하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몇 부하들은 벌써 다른 가게들로 흩어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식 씨는 하영 씨의 생선 가게 앞에 멈춰 서서 탁자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사 하루 해봐야 3만 원도 안 남아요. 그런 돈은 낼 수가 없어요. 양도식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고 주변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하영 씨의 탁자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칼이 나무 탁자를 관통하는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 중 한 명이 하영 씨의 물통을 발로 차서 엎어버렸습니다. 찬물이 바닥으로 콸콸 쏟아지면서 하영 씨의 발끝까지 적셨습니다. 다른 부하는 스티로폼 박스를 발로 차며 싱싱한 생선들을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갈치와 고등어들이 바닥에 나뒹굴며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하영 씨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생선들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상품들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멀찍이서 안타까운 시선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양도식 씨는 하영 씨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바닥에 밀어붙였습니다. 하영 씨의 무릎과 손바닥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쓸리면서 상처가 났습니다. 양도식 씨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영 씨는 온몸이 떨렸지만 간신히 일어나 가게 안쪽 유선전화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번호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하영 씨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코가 막혀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던 김옥순 씨는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꽉 쥐었습니다. 58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렵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던 옥순 씨는 과거 일본에서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홍련의 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서 옥순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딸이 이렇게 우는 것을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옥순 씨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진정시키며 곧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전화를 끊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평소 김밥 만들 때 쓰던 식칼을 꺼내 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봉인해두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차례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침착했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옥순 씨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딸에게 해를 끼친 자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동네 아주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칼을 든 손만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옥순 씨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들과 함께했던 시절, 칼을 든 손의 감각, 그리고 실전에서 12명을 제압했던 그날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마음을 다잡고 시장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차가운 빛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양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나가는 상인들을 훑어보며 으스대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시장을 감시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시장 입구로 다가가자 한 명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부하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옥순 씨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하가 옥순 씨의 어깨를 막으며 그녀의 손에 든 식칼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옥순 씨는 평온한 표정으로 김밥을 만들다 나온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오른쪽에 있던 부하가 옥순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옥순 씨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식칼 자루가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정확하고 절제된 힘이었습니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왼쪽에 있던 다른 부하가 당황해서 달려들려는 순간 옥순 씨의 무릎이 그의 복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그 또한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옥순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사람들이 어른에게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두 부하는 고통스러워하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가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딸 하영 씨의 가게 앞에서는 양도식 씨와 부하 3명이 여전히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가게 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생선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의자들이 뒤엎어져 있었습니다. 양도식 씨가 비웃으며 협박하고 있을 때 뒤에서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 씨가 고개를 들어보니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양도식 씨는 옥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아줌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옥순 씨는 딸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옥순 씨는 딸을 뒤로 물러서게 한 후 양도식 씨와 그의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양도식 씨는 옥순 씨를 보며 건방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딸 대신 엄마와 얘기해보자며 비웃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딸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괜찮다고 대답하자 옥순 씨는 딸을 뒤로 물러서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옥순 씨가 우리 딸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조용히 물었을 때 양도식 씨는 별거 아니라며 관리비를 내라고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도식 씨의 부하 중 한 명이 옥순 씨를 향해 다가오며 반말로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옥순 씨의 손에 들린 식칼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부하의 손목을 칼등으로 정확히 가격하자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가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옥순 씨는 이미 2번째 부하의 곁으로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식칼 자루로 그의 목 뒤쪽을 정확히 가격하자 부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번째 부하가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옥순 씨는 침착하게 옆으로 몸을 돌리며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부하는 바닥에 나뒹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의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샵 수산시장 이야기 4장. 양도식 씨는 옥순 씨를 보며 건방진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가 왔네. 그럼 딸 대신 얘기나 좀 해보자. 옥순 씨는 딸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네. 엄마, 옥순 씨는 딸을 뒤로 물러서게 한 후 양도식 씨와 그의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딸한테 뭘 한 거예요? 뭘 했냐고. 별거 안 했어. 그냥 관리비 좀 내라고 했을 뿐인데 이 아가씨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정리 좀 해준 거지. 양도식 씨의 부하 중 한 명이 옥순 씨를 향해 다가오며 반말로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 정리당하고 싶어? 그 순간 옥순 씨의 손에 들린 식칼이 번개같이 움직였습니다. 부하의 손목을 칼등으로 정확히 가격하자 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야! 부하가 손목을 붙잡고 비명을 지르는 사이 옥순 씨는 이미 2번째 부하의 곁으로 다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식칼 자루로 그의 목 뒤쪽을 정확히 가격하자 부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3번째 부하가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옥순 씨는 침착하게 옆으로 몸을 돌리며 그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부하는 바닥에 나뒹굴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옥순 씨의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과도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양도식 씨는 이 모든 것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하 3명이 한순간에 쓰러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야? 옥순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딸 키우는 평범한 엄마예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김밥집 아주머니가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인은 두 눈을 비비며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기까지 했습니다. 양도식 씨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줌마,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옥순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에요. 양도식 씨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옥순 씨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냥 집에 가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양도식 씨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옥순 씨는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수십 년 전 몸에 밴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의 손목을 칼등으로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양도식 씨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옥순 씨는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버린 후 식칼 자루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양도식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옥순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시장 입구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달려와 어수선한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앞다투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상납금을 내라고 협박했다는 것과 김밥집 아주머니가 막아주었다는 것을 한꺼번에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양도식 씨 일행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 명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고통스러워하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옥순 씨는 담담하게 정당방위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양도식 씨에게 확인했을 때 그는 어깨를 부여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함부로 덤빌 상대가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양도식 씨 일행을 데리고 가면서 옥순 씨에게 진술서 작성을 위해 나중에 파출소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경찰들이 떠나고 나자 시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옥순 씨를 경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김밥집 아주머니가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영 씨는 엄마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엄마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고, 그때 배운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 씨가 어디서 배웠느냐고 묻자 옥순 씨는 나중에 얘기해주겠다며 지금은 가게 정리부터 하자고 했습니다. 모녀는 함께 흩어진 생선들을 주워 담고 엎어진 물통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도와주어 금세 가게가 원래 모습을 찾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파출소에서 진술을 마치고 돌아온 옥순 씨는 딸과 함께 조용히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계속해서 궁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간단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 기록을 조회해보니 옥순 씨에게는 과거 외국 범죄 조직과 관련된 이력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범이긴 하나 정당방위 정황이 충분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영 씨가 정말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고 다시 물었을 때 옥순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일본에서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영 씨가 일본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묻자 옥순 씨는 그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좋지 않은 일들에 관련된 적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오늘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영 씨는 엄마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신 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옥순 씨는 딸을 품에 안으며 무슨 소리냐고, 우리 딸을 누가 괴롭히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영 씨는 엄마의 품에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미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김밥집 아주머니가 알고 보니 대단한 실력자였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온순해 보이던 옥순 씨가 그런 일을 하다니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라며 우리 시장에 그런 고수가 있었다니 든든하다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회 회장인 정만수 씨가 옥순 씨를 찾아왔습니다. 시장 대표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만수 씨는 옥순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평화로워졌고 앞으로 그런 불량배들이 다시 와도 걱정이 없겠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망설이다가 우리 시장 경비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사례비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그럴 수는 없다고. 전 다시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만수 씨가 아쉬워하며 다시 부탁했지만 옥순 씨는 상인들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정만수 씨는 옥순 씨의 뜻을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든든한 분이 시장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옥순 씨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힘들었던 시절을 담은 것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찍힌 사진들과 동료들의 편지, 그리고 홍련의 옥이라는 이름이 적힌 신문 기사 스크랩까지 있었습니다. 옥순 씨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시절과는 작별할 때가 되었다고. 딸을 위해서라도 평범한 엄마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기억들을 다시 봉인하고 오직 딸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시장은 완전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양도식 씨 일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량배들도 이 소문을 듣고는 감히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홍련의 옥이라는 전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은밀히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영 씨는 예전보다 더욱 당당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객들과의 흥정에서도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늘 매출이 정말 좋았다며 기뻐하는 딸을 보며 옥순 씨는 그것이 엄마 덕분이라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어두운 기술을 다시 사용해야 했지만 딸을 지킬 수 있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옥순 씨는 평소처럼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김밥을 사가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손님들은 옥순 씨 덕분에 우리 시장이 정말 평화로워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옥순 씨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싸면서 그녀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칼의 여왕 전설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 본인은 그저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모녀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그간 궁금했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일본에서 정확히 무엇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옥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너가 생계를 위해 위험한 조직에 몸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홍련의 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실전에서 12명을 제압한 전설을 만들었다고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낳고 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만큼은 평범하고 안전한 삶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영 씨는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모녀 간의 끈끈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양도식 씨와 결탁해 시장 관리를 소홀히 했던 상인회 회장 정만수 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국 회장직에서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상인회 임원들이 선출되었고 시장 내 질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고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즉시 도움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는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옥순 씨에게 시장 경비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옥순 씨는 여전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며 고사했습니다. 대신 상인들끼리 연대하여 서로를 지키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고 상인들 간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영 씨의 생선 가게도 날로 번창했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정직한 장사로 단골들이 늘어났고 시장 전체의 명성도 높아졌습니다. 멀리서도 싱싱한 수산물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옥순 씨는 여전히 조용히 김밥집을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순 씨는 딸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위험했던 이곳이 이제는 활기차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늦은 시간까지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영 씨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엄마 덕분이라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옥순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로만 살아가겠다고, 딸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뒤로하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자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상인들 간의 협력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옥순 씨의 김밥집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시장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옥순 씨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영 씨는 이제 시장에서 가장 믿을 만한 상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엄마의 가르침을 받아 정직하고 성실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하영 씨의 가게에서 생선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신뢰가 쌓였습니다. 어느 봄날, 시장에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상인회에서 주최한 평화로운 시장 만들기 기념행사였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사건을 계기로 시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상인들은 옥순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 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엄마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상인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룬 성과라고 치하했습니다. 그날 저녁 행사가 끝나고 나서 옥순 씨는 딸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영 씨는 엄마에게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옥순 씨는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에 어두운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딸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평범한 일상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저녁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정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가로등이 켜지면서 따뜻한 빛이 시장을 감쌌습니다. 이 모든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옥순 씨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옥순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과거의 사진들을 꺼내어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홍련의 옥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시절의 모든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김옥순 씨라는 이름으로 평범한 엄마로서만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제로 변한 사진들을 바라보며 옥순 씨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딸의 행복과 시장의 평화만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04년 봄, 수산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시장 곳곳에는 상인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과거 조폭들의 위협에 떨어야 했던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뿌리내렸습니다. 옥순 씨는 여전히 조용히 김밥을 싸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김밥집은 시장에서 가장 소박한 가게 중 하나였지만 상인들에게는 마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와 따뜻한 김밥 한 줄과 함께 위로를 받아가는 곳이었습니다. 하영 씨의 생선 가게는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정직한 장사와 신선한 생선으로 소문이 나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에게서 배운 성실함과 당당함으로 자신만의 자리를 확고히 만들어 나갔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시장에는 젊은 기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모범 시장 취재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있었던 변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옥순 씨에 대한 언급은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함부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떠나고 나서 상인들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만의 비밀을 지켜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칼잡이 엄마 전설은 이제 시장 사람들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옥순 씨는 딸과 함께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정겨운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정감 있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영 씨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하다고, 엄마 덕분에 이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옥순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옥순 씨는 부엌에서 내일 팔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과거보다도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칼로 김을 자르며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장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03년 그 사건 이후로 시장은 안전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고 상인들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옥순 씨의 과거는 이제 완전히 봉인되었고 오직 평범한 김밥집 아주머니로서의 현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산시장의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가 이렇게 또 하나 저물어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